예, 안녕하세요. 자, 133페이지 펴세요. 133. 뭐가 나와요? 의사표시 나오죠. 그럼 이제 오늘 의사표시 할 거야. 의사표시. 그러면 의사표시가 뭔가부터 볼 테니까 잠깐 쳐다봐요. 갑이 매도인이고 을이 매수인이야. 부동산을 매매한다고 볼게요. 매도인은 땅을 파는 사람이란 전제를 할게. 땅을 파는 사람이고 매수인은 땅을 사요. 그러면 갑이요. 땅을 왜 파느냐 이라면 예를 들어서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해서 판다고 볼게.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해서 땅을 팔아야지 마음먹는 게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해서 땅을 팔아야지 이래 마음먹고 그 다음에 이 땅을 1억 원에 팔아야겠다. 뭐 요새 땅이 1억짜리가 드물지만 강의할 때 10억, 100억 이라면 좀 기분이 그렇죠. 그래서 1억으로 할게요. 자, 1억 원에 팔아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어. 그럼 이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게 뭐야?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해서 요 땅을 1억에 팔고 싶다. 팔아야겠다 마음 먹죠. 그리고는 을인데 가서요. 을인데 가서 내 땅을 1억 원에 사라라고 얘기했다고 볼게. 말로 하든지 편지 보내든지. 그죠? 학자들이 요래 놓고 요 단계를 동기라 그래. 동기가 뭐냐면 법률 행위를 한 이유야. 다시 동기가 뭐라고? 법률 행위를 한 이유가 동기야. 그럼 여기서는 매도인은요, 땅을 파는 이유가 동기겠죠. 그럼 매수인은 예를 들면요, 땅을 왜 사느냐? 건물을 지으려고 산다 볼게. 건물을 지으려고. 그러면 건물을 지으려고 산다. 그게 뭐요? 매수인의 뭐? 동기. 동기 이유야. 동기. 왜 파느냐? 왜 사느냐? 법률을 위한 인구죠. 그리고는 요걸요, 1억에 팔아야겠다. 요게 효과의사고요. 요게 뭐라고? 1억에 사라. 요게 뭐라고? 표시행위야. 요래 놓고는요, 요 동기는요, 의사표시의 앞선 과정이다. 다시 동기는 의사표시의 뭐라고? 앞선, 전 단계. 그럼 물어볼게. 동기는 의사표시 구성요소 이다이다. 의사표시 전 단계야. 의사표시 구성요소 이다이다? 아니다. 혹시 이해가 안 되신 분을 위해서 태아가 경상도 말로 뭐야? 태아가 경상도 말로 알라는 태어나야 알라야. 태아는 뱃속에 알라. 뱃속에 알라죠. 자, 그러면 태아가 사람이다 아니다 법적으로? 아니잖아. 태어나기 전이잖아. 조금 있다가 태어나야 되죠. 동기도 이제 태어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의사표시가 아니야. 그러면 의사표시가 뭐예요? 물으면 의사표시가 뭐예요? 물으면 효과의사를 뭐 했다? 표시. 다시 효과의사를 뭐 했다고? 표시. 효과의사 표시한 게 의사표시야. 자, 그러면 제일 위에 저게 133페이지 제일 위에 줄 봐봐. 133페이지 제일 위에 줄에 뭐? 의사표시란 법률행위의 필수적 구성요소이며, 자, 줄 거 보실래요? 일정한 법률 효과 발생을 의역의사, 일정한 법률 효과 발생을 의혹하는 의사 밑에다 적어봐. 이게 효과의사야. 효과의사. 표시 밑에다 적어. 표시행위. 표시행위. 다시 일정한 법률 효과 발생을 의혹하는 의사. 그게 뭐라고? 효과의사고. 표시가 뭐라고? 표시행위. 그래서 의사표시가 뭐라고? 효과의사의 뭐라고? 표시행위. 그 다음에 법률 효과를 발생하는 법률 사실이다 체크해. 법률 사실 체크했어? 자, 그럼 물어볼게요.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기억할란가 모르겠다. 우리 계약 같은 법률 행위는 어느 동네에 있었어? 법률 요건.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어떻게 기억하지? 에?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어떻게 기억하냐고. 자, 법률 행위는 어느 단계라고? 법률 요건. 그러면 의사표시는 어느 단계다? 법률 사실. 그 내가 사자 돌림을 했죠. 사자. 그죠? 다시
지금부터 보는 의사표시는 어디에 있다고? 어느 동네에 있다고? 법률사실. 그렇게. 다시. 의사표시가 뭐냐면 일정한 법률 효과 발생을 의혹하는 의사, 효과 의사를 바깥으로 표시하는 행위고 법률사실 동네에 있다. 나머지는 참고로 보시면 되고 그 밑에 박스에 보면 파란 박스에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라고 돼 있죠. 찾았어요? 자, 그렇고 들어봐봐. 우리 민법은 의사표시 법의 규정이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에서 정상적인 의사표시를 규정한 게 아니고 이런 생각이죠. 대부분의 의사표시는 정상적이다. 그러면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만 규정해 놓고 있어요. 자, 우리 민법 뭐만 규정하고 있다고?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만 규정하고 있잖아. 그래서 거기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오른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지금부터 배울 거니까 외울 필요 없어. 뭐라고 돼 있다? 비진위 표시, 통정허위 표시, 착오 사기 강박 있잖아. 지금도 이런 걸 배운다고. 그럼 지금부터 배우는 비진위 표시, 통정허위 표시, 착오 사기 강박은 전부 어느 동네에 있다고? 비정상적 의사표시 있다. 되겠죠? 자, 그럼 그 첫 번째가 진위한 의사표시. 진위한 의사표시고 갈로에 줄여서 뭘 한다? 비진위 표시고 밑에 몇 조다? 107조. 제 107조 그죠? 자,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지금부터 설명부터 들으시고요. 설명부터 들으시고 나중에 줄만 끄면 돼요. 설명부터 들어봐. 자, 진위가 아닌 의사표시다. 요리 돼 있죠. 우리가 아니라는 것은 한문으로 하면 아닐 비자 쓰거든. 비. 우리가 호감, 비호감 이러죠. 그러니까 비진위 표시를 뭐라고 줄인다? 비진위 표시. 진위하는 것은 비진위 표시라고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몇 조다? 107조다. 그죠?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몇 조 억지로 외우려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외운들 다음날 또 잊어보잖아. 그래서 자꾸 반복해서 보다 보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알게 되도록. 그래서 마지막에 가면 조금만 신경 쓰면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용어 정리요. 우리가 요거 의사표시자를 줄인 말이요. 의사표시자를 줄인 말이 표의자예요. 지금부터 표의자란 말이 많이 나오거든. 그럼 표의자가 뭐라고? 의사표시자를 줄인 말이 뭐라고? 표의자. 다시 의사표시자를 줄인 말이 뭐라고? 표의자다. 그거 하나. 그래서 자, 그러면 갑이 의사표시자를 줄여서 뭘 한다고? 표의자. 요쪽을 뭘 한다? 상대방. 그럼 봐봐. 만일에 요쪽이 의사표시자 표의자라면 요쪽이 상대방이 되는 거죠. 다시 요쪽이 의사를 표시하면 표의자, 요쪽이 상대방. 요쪽이 의사 표시하면 표의자, 요쪽이 뭐가 돼? 상대방. 또 고정적인 게 아니야. 이렇게 그림 그리면 뭐라 그랬어? 토지죠. 자, 이 사람이 마음속의 진위는요. 진위가 내심의 효과 의사인데 그냥 이게 잘 안 하다 하면 그냥 진짜 의사 이렇게 해버려요. 진짜 의사 이렇게 일단 1단계에서는 나중에 아마 법적으로 뭐요? 내심의 효과 의사야. 진위는 자, 또 하나 물어볼게. 우리 지난주에 했는데 증여는 단독행위다, 계약이다. 자, 내가 이랬잖아. 네가 저 이라면 뭐라 해야 돼? 고마워해야지. 네가 저 했는데 싫어 이라면 증여가 이루어지지 않잖아.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 증여는 계약이다, 단독행위다? 금방 네가 저 이라면 상대방이 네가 저 이러면 내가 고마워해야 되지. 네가 저 했는데 싫어 이라면 안 되잖아. 증여는 뭐라고? 계약이잖아. 다시 증여는 뭐라고? 계약이야. 증여는 계약. 증여는 계약이야. 자, 갑이 을 보고요. 증여할 생각이 전혀 없어. 즉 갑이 을에게 땅을 줄 생각이 없어요. 증여할 생각이 없는데 겉으로 표시를 내 땅 네가 저 했어. 내 땅 네가 저 했어. 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내 땅 네가 저 이란 뭐라 할 거야? 고맙다. 또요. 어떤 분은 그 고맙다 하기 전에 물어봐야 된다는데 뭐라고? 진짜 이러면. 자, 네가 저 이라면 대부분 고마워하겠죠? 내 땅 네가 저 고마워. 그래서 오케이 했어. 이게 비진위 표시의 대표적인 모습이야. 자, 표의자 갑이 내심으로는 중요할 생각, 줄 생각이 없는데 겉으로 표시를 내 땅 네가 저라 했고 상대방이 고마워했죠. 이게 비진위 표시인데 여러분들 생각에 요거는 법적으로 원칙적으로 유효로 가야 될 것 같아? 무효로 다 가야 될 것 같아? 원칙은 뭐로 가야 될까? 자,
무효로 가면 표의자가 보호되지만 상대방이 피해를 입잖아. 네가 죄해서 고마워했는데 사실 내 줄 마음 없다 이렇게 하고 먼저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뭐 놀리는 거잖아. 상대방 피해를 입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뭐하다고? 유효. 원칙적으로 뭐하다고? 유효. 유효하면 어째요? 표시된 대로 줘야 되죠. 표시된 대로 줘야 되죠. 원칙이 유효하니까 편지 줘야 되잖아. 됐어? 자, 그럼 여기 잠깐만 쳐다봐. 잠깐만 쳐다봐. 아까 의사 표시가 효과 의사를 표시한다 했죠. 다시 의사 표시가 뭐라고? 효과 의사 표시가 됐잖아. 요래 놓고 학자들이 요게 중요하냐 요게 중요하냐고 또 싸운다고. 뭐 싸운다기보다는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 요게 더 중요하다. 의사 표시에서는 의사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걸 의사주의라 그래. 말 그대로 하면 되잖아. 의사주의. 아니다. 표시가 중요하다는 게 무슨 주의일까 그러면? 표시주의. 다시 의사가 중요하다 의사주의, 표시가 중요하다 표시. 그러면 의사주의 하면요, 의사주의 하면 저 그림에서 줄 마음이 없는데도 준다고 했더라도 의사가 중요하다 이러면 안 줘도 되는 게 의사주의잖아. 그럼 저거는 누가 보호돼? 표의자가 보호돼? 상대방이 보호돼? 표의자가 보호되죠. 표의자 보호. 그런데 표시주의는 어째요? 상대방의 마음속의 의사를 상대방이 우지하라란 말이고, 표시된 대로 효력이 생기는 것도 맞다. 이게 표시주의잖아. 누구를 보호하는 제도야? 상대방 보호.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상대방 보호인데,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고자 하는 것은 주로 계약 같은 법률행위죠. 그러면 상대방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 생각에는 의사를 위주로 가야 돼? 표시를 위주로 가야 돼? 표시죠, 표시. 그러면 항상 뭐가 우선이다? 상대방 보호. 요걸 생각하라고. 우리가 계약같이 상대방이 있을 때는 늘 상대방 보호가 우선이라는 생각하라고. 상대방. 표의자 마음속을 상대방이 우지하라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표시된 대로 이렇게 생기는 게 표시주의. 그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 자, 그러면 이게 비진의 표시는 원칙이 유효하다. 비진의 원칙이 유효하다는 말은 이건 무슨 주의에 의한 거야? 표시주의. 무슨 주의에 의한 거라고? 표시주의고. 표시주의는 누구를 보호하는 제도다? 상대방 보죠. 자, 그러면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표시된 대로 효력이 생긴다 한 거야.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표시된 대로 효력이 생긴다 했죠. 그러면 이제 어떤 경우는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 없을 때는 상대방 보호 안 해도 되잖아. 어떤 경우는 상대방 보호할 필요 없는가를 볼 텐데, 요걸 잘 챙기시면 오늘 요런 논리가 계속돼. 여기서만 딱 끝내는 게 아니고 요 논리가 계속 이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이해가 되면 뒤가 조금씩 쉬워져. 자, 어떤 경우는 상대방 보호할 필요 없냐? 상대방이 저 사람이 줄 마음도 없는데 준다 한다는 것을 뭐요? 알았거나 또는 뭐요? 알 수 있었죠. 그러면 뭐로 가느냐? 무효로 가요. 그래서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다면 무효로 간다. 요걸 잠깐 확인할 텐데, 여러분들은 134페이지를 잠깐 펴다 돌아갈게요. 134페이지를 잠깐 폈다가 돌아갈게요. 그 134페이지 양갈로 3번 효과에 동그라미 2번 예배 찾아. 양갈로 3번 효과에 동그라미 2번 예배 찾았어? 자, 상대방이 표의자의 점을 알았거나 그 밑에다 적어봐. 알았거나 밑에 악이. 그 다음에 알 수 있었을 경우 밑에다 과실이라고 적어. 알 수 있을 경우 과실. 자, 그래놓고 용어 정리 잠깐만 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우리가 선의 악의는 바깥에서는 어째요? 선의는 좋은 뜻, 악의는 나쁜 뜻 이런 의미로 쓰이죠. 근데 법에서는 전혀 그게 아니라 해서 법에서는 전혀 그게 아니야. 그럼 뭐냐? 법에서는 선의는 어떤 사실을 뭐 하는 거라고? 모르는 것이고, 어떤 사실을 모르는 게 선이고, 악의는 어떤 사실을 우짠다? 알고 있는 거라 그래서 알고 있는 거야. 알고 있죠. 그죠? 그러면 앞으로 오늘도 보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선의자는 보호한다는 규정이 많이 나와. 그러면 다는 아니야. 예외 있어요. 근데 주로 선의자는 주로 보호를 해요. 왜 보호해? 착해서 보호해? 아니고 모르고 했기 때문에 보호돼. 모르고 했기 때문에 보호하는 거야. 악의자는
알고 했으니까 원칙적으로 보호 안 한다. 그런 의미야. 됐어? 선의는 뭘까? 모르고 했기 때문에 보호하는 거고, 악의는 알고 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보호할 필요 없다. 그 얘기야. 두 번째, 과실요. 과실이 뭐냐면 주의 의무 위반이야. 뭐라고? 주의 의무 위반인데 머릿속에 뭐라고 생각하라? 실수로 정도로 생각하란 말이야. 과실, 그죠? 과실, 주의 의무 위반이 과실이, 그죠? 자, 지난번에 과실 설명했는가요? 봐봐. 그러면 내가 이렇게 설명하는데, 자, 내가 여기 강의실 바닥을 청소하다가 똘매 하나가 있길래 창문 열고 던지려고 이래 쳐다보니까 마침 사람이 하나 지나가는데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뒤통수가 너무密게 생겼죠. 그럼 어떤 충동이 생겨? 뒤통수가 너무密게 생겼잖아. 그럼 어떤 충동이 생겨? 맞추고 싶은 충동이 생기죠. 그래서 저 사람 맞춰야 되기 싶어서 던져서 딱 맞췄어. 이게 뭘까? 고의잖아. 이게 뭐라고? 고의. 그러니까 일부러 정도 생각해. 그러니까 고의가 뭐냐면 어떤 결과가 발생할 것을 예상함에도 예상되는 결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그런 결과를 발생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길잖아. 그럼 뭐라고 생각하고? 내가 저 사람 맞춰야 되겠다 해가서 딱 맞췄다. 이게 뭐예요? 고의. 그런데 이번엔 똘매이 하나, 청소하다 똘매이 하나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창문 밖으로 던졌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맞았잖아. 그럼 이건 죄요. 내가 이게 돌을 던졌을 때는 혹시 지나가는 사람이 맞을 수도 있겠다는 주의를 했어야 되죠. 그 주의를 안 했잖아. 주의를 안 했잖아. 이게 뭐라고? 과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생각하고? 실수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 그러면 과실은 그죠? 자, 그러면 봐봐. 그러면 자, 비진의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해서 표시된 대로 효력이 생긴다. 근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했을 때는 뭐죠? 그럼 여기 요걸 유효로 바꾸려면 다 뒤집어야 되잖아. 유효로 바꾸면 뒤집어야 되죠. 그러면 상대방이 악의를 뒤집으면 선의. 과실은 과실이 있나 없나 따질 때는 무과실이야. 이거는 과실이 있는 거고 이거는 과실이 없는 거야. 그럼 이거는 뭐로 가고? 유효로 가잖아. 이렇게 다 뒤집죠. 자, 그럼 문제는 악의를 뒤집으면 선의, 과실을 뒤집으면 무과실인데 또는을 뒤집으면 뭘까? 또는 뒤집으면 는 또 되지. 썰렁했나 와 안 웃노? 또는 영어로는 이게 뭐고? 오하고 엔드 개념을 찾아야 되는데 뭐 다른 데 강의하시는 분들 뭐 동영상 이런 데 보면 이거 오하 엔드로 강의하는데 틀린 건 아닌데 시험에 오하 엔드가 나와? 아니잖아. 한글로 해야 돼. 한글로. 그죠? 그럼 요거는 뭐예요? 악의 또는 과실. 악의만 해도 무효. 과실만 해도 뭐죠? 요거는 뭐요? 둘 다 해야 되니까 엔드 개념이 뭐요? 선의이고 선의 또한 선의 그리고 다 들어갈 수 있잖아. 자, 그러면 다시 요거는 어쩐다? 악의만 해도 무효고 과실만 해도 둘 중에 하나만 걸리면 무조건 무효로 가죠. 요거는 어쩐다? 선의이고 무과실 두 개 다 걸려야 뭐로 간다고? 유효로 갈 거다. 됐어? 열어놓고 시작할 테니까 돌아와. 133페이지 돌아오실래요? 133페이지 107조 한번 봐볼게. 107조 제목이 뭐라고? 진이 아닌 의사표시죠. 자, 1항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거라도 그 효력이 있죠. 그 효력이 있다.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이지 아님을 어쨌거나 알았거나 또는 뭐요? 알 수 있었죠. 알 수 있었죠. 그럴 때는 뭐로 간다고? 무효로 간다. 알았거나 할 수 있을 때는 무효로 가잖아. 이 항의 전항의 의사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요거는 나중에 108조에서 배울 테니까 좀 기다리세요. 자, 내려가서 의. 표의자가 자신의 내심의 의사 진위와 내심의 의사가 진이야. 내심의 의사 진위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사실을 자, 줄 거 봐봐. 스스로 알면서 하는 의사표. 스스로 알면서 하는 의사표 줄 거. 그래놓고 잠깐만 쳐다봐. 저 그림에서 어째요? 갑은 자기가 줄 마음이 없는데도 준다고 말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알고 하는 거야. 넘기시고. 이번에 예를 들어 회사를 사직할 의사는 전혀 없었으나 그만두겠다고 하면 월급을 올려줄 거라고 생각하고 사직서 제출하는 경우죠. 이때 비진의 표시 진위. 이거는 나중에 기본서에서 배울 테니까 그냥 가볍게 그냥 훑고 끝내요. 진심으로 마음속에서 원하는 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생각을 말하고
요거는 그냥 참고로 보시면 돼.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되고 의사바 표시가 불일치해야 되고 표의자 스스로 의사 표시 불일치를 알고 있어야 되죠. 자, 효과부터 주의하세요. 원칙은 유효야. 갈로의 원칙 유효라고 돼 있죠. 따라서 비진의 표시는 다시 한번 체크할까? 표시된 대로 효과 발생해요. 표시된 대로 그 효과 발생한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뭐하다고? 유효. 예외 주의하시죠. 상대방이 표의자의 지냄을 어쨌거나 알았거나 악이 또는 뭐요? 알 수 있었을 때는 악이 과실일 때는 비진의 표시는 어쩐다? 무효가 된다는 사실이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제3자에 대한 관계 있죠. 비진의 표시가 예외적으로 모일 때 일단 줄만 거나 줄만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기는 대항할 수 없다. 그죠? 요거는 조금 있다가 요거 끝나면 108조에서 배울 테니까 기다리세요. 자, 걸어놓고 요게 이제 107조에서 자, 107조 한 번만 더 봐. 100조 뭐라고? 지인이 아닌 표의자가 의사표시자가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했더라도 상대방 볼에서 원칙적으로 뭐하다고? 유효. 원칙 유효죠. 그런데 상대방이 비진이 표시한다는 사실 그런 사실을 어쨌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죠. 그럴 때는 뭐로 간다고? 무효로 간다 했죠. 자, 그럼 여러분들 이해하셨는가 한번 확인할 테니까 잠깐만 봐봐. 회사 또는 사용자 또는 사장 뭐 용어가 다 비슷할 거냐 같은 논리죠. 회사다, 사용자다, 사장이다. 그럼 뭐요? 직원, 근로자, 직원, 근로자, 피용자 다 같은 말이죠. 회사, 지원, 사원, 직원, 피용자, 근로자. 그런데 가끔씩 이런 사람이 있죠. 주로 보면 뭐 제 생각인데 주로 보면 남자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 내가 우리 회사에서 일 제일 잘한다. 만일에 내가 우리 회사 그만두면 우리 회사 휘청거릴 거다. 이런 생각은 있지 않죠? 그럼 어떤 사람이 그런 생각인가? 나는 우리 회사에 뭐요? 일 제일 잘한다. 내가 만일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사장이 무조건 잡을 거다. 잡으면 못 이긴 척 그러면요. 그러면 월급이나 좀 올려주세요. 아니면 승진시켜 주세요. 이렇게 요구해서 그걸 관철시키고자 생각을 한 거야. 자, 이 직원이 마음속에 진위는 어쩐다? 사직할 생각이 전혀 없어. 사직할 생각이 전혀 없죠. 근데 겉으로 표시를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 말이죠. 뭐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지만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많이 적으면 많이 적을수록 적는 만큼 합격하고 자꾸 멀어진다고 그랬어요. 그걸 뭐 여러분들 듣는 거는 근데 작년에 그분 내가 확인을 안 봐야 되는데 주로 여기 앉아 있는 분인데 적지 마라 적는데 적어. 죽어도 적어. 그래서 그런데 다음에 끝까지 말을 안 듣고 제일 앞에 들어가고 너무 미워서 혹시 걸리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혹시 안 되시더라도 가급적 이 학원에 오지 말고 다른 학원에 가세요 했는데 다음 해 개강할 때 또 쉬고 쓰면서 또 들어와서 제일 앞에 또 2년 똑같이 적어. 1월 달에 적었던 거 3월 달에 또 적고 5월 달에 또 적고 아마 안 걸렸어. 내가 생각하는 100% 안 걸리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 이거 적는들 집에 가서 보면 이 결론을 내가 안 적어놨는데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설명 듣고 체크하시고 뭐 특히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동영상 따로 복습할 때 할 수 있죠. 정 안 되면 그냥 사진 찍어 가. 다만 사진 찍을 때 주의할 거 내 얼굴을 찍지 마. 왜? 너무 넓게 나와. 네? 그 사진 찍어 가든지 그렇게 하세요. 자, 그거 뭐 적어갖고 뭘 6과목을 다 적으려면 그 나중에 가면 노트만 해도 일이 될 건데 그거는 해결 불능이야. 그냥 줄 긋고 그렇게. 자, 회사 이 직원이 뭐라고? 사직할 생각이 전혀 없는데 자기가 뭐요? 월급 올리려고 또는 신임도 알아보려고 사직서 제출했어. 그러니까 사장이 뭐라 해? 니 진짜 나가려고 이래. 그만두려고 그래. 예 이러니까 지금 나가면 추울 낀데 바깥에 추울 낀데 이래. 그래도 나갈랍니다 이러니까 사장이요. 그래 수리해부스. 자 물어볼게. 이 사직 처리가 유효하게 사직 처리됐다? 아니다? 무효다? 어느가? 예? 유효잖아. 사직 처리됐죠? 그래서 이 사람이 사직 처리돼서 나왔죠? 지금 어째요? 바깥에서 추위에 떨고 있어. 내 농담이 안 먹힌다, 그죠? 썰렁했나? 예전에 썰렁한 농담을 했는데 앞에 앉은 아가씨가요. 교수님 펭귄 한 마리 지나갔어요. 이라길래 난 그 뜻도 모르고 무슨 뜻이에요? 물었더니 그때 물었더니 그 아가씨가 한 마리 더 지나갔네요. 이러더니. 똑같이 회사, 사용자, 사장, 근로자,
피용자, 직원 다 똑같아. 같은 말이야. 자, 이번엔 잘 들어봐. 회사가요 또는 사장이 회사 또는 사장이 전 직원에게 회사가 너무 어렵다. 잘못하면 회사 문 닫을 지경이다. 따라서 전 직원 일단 일괄 사직서 제출해라 지시한 거야. 회사가 지시나 강요를 해서 뭐라고? 전 직원들 일괄 사직서 내라고.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마음속에 진위는 웃잔다. 사직할 생각이 전혀 없죠. 겉으로 표시를 웃잔다. 사직서를 제출했잖아요. 사직서를 제출했죠. 그래서 회사가 고른 상태에서 다시 회사가 전 직원 사직서를 내라고 지시했고 직원들이 자기들은 사직할 생각이 없는데 회사가 지시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일괄 사직서를 제출했죠. 그런데 회사가 그중에 몇 명을 수리한 거예요. 수리한 사건이야. 자, 이 사직 처리는 유효다 무효다 물어보려고. 이 사직 처리된 거다 유효다 법적으로 무효다 어느 거? 어? 왜요? 그 말을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기 보고 얘기하면 되잖아. 왜 무효라고? 왜 무효라고? 이거 봐봐. 그러니까 들어봐봐. 회사가 근로자들이 사직할 마음도 없는데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걸 회사가 알고 있잖아. 이해가 됐어? 회사가 알고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사직 처리하면 뭐가 된다고? 무효가 되고 이거는 부당해고가 된단 말이야. 이해가 됐어? 그러니까 분위기가 뭐요? 사직서 요번 설은 사직서만 할게. 사직 처리는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냈을 때는 지가 사직할 마음이 없더라도 사직 처리되는 거고 유효. 그런데 회사가 지시나 강요했다는 것은 회사가 근로자들이 사직할 마음이 없다는 걸 알고도 수리했잖아. 그럼 이걸 뭐로 간다고? 무효. 되겠어? 그럼 107조 마무리됐어요. 108조 내려갈게. 108조는 제목이 뭐라 그래? 통정허위표시고 밑에 몇 조다? 108조. 108조. 자, 108조. 요거 보세요. 통정허위표시라 하기도고요. 그 통정에다 갈로 쳐봐. 갈로를 쳐봐. 왜 그러냐고 들어봐봐. 문제에서 그냥 통정한 허위의사표 이래 나오기도 하고 줄여서 허위표시라고도 나와. 그럼 이게 허위표시하고 통정표시 같다 이렇게 보시라고. 그러니까 혹시 허위표시라 나왔더라도 뭐라 알아물어 이거? 통정. 같은 말이야. 그래서 이제 갈로를 빼기도 한다. 허위표시다. 통정표시다. 몇 조다? 108조. 자, 요것도 이제 설명부터 듣고 줄만 꺼시면 돼. 자, 봐봐.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A라는 채권자가 있어요. A라는 채권자가 있고 돈을 빌려줬다 볼게. 자, 그러면 여기 와서 잠깐 볼게. A가 갑에게 돈 빌려줬어. 그러면 이 사람이 뭐가 되고? 채권자. 이 사람은 뭐가 되고? 채무자. 근데 채무자가 약속한 날에 돈을 안 갚는다. 이걸 변제 안 한다 그래. 채무자가 약속한 날에 돈 안 갚죠? 그러면 채권자는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봐. 자, 여러분들이 혹시 누구인데가 돈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약속한 날에 돈 안 갚으면 어쩔 거야? 이거 객관식으로 할게. 1번 줄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려준다. 두 번째 화가 났으니까 쫓아가서 멱살 잡고 흔들어 본다. 갈로 열고 여자는 머리채다. 3번 사람 하나 보낸다. 저도 이게 마음에 들어요. 사람 하나 보내. 그죠? 소송을 건다. 어느 거? 소송 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 이 사람이 뭐요? 대여금 반환 그냥 말로 할게. 대여금 반환 청소인데 소송 걸어서 법원에 신청해서 소송 걸어서 판결 받아서 강제 집행징 경매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갑으로 봐서는 자기가 약속한 날에 돈을 안 갚으면 채권자가 자기 부동산을 강제 집행, 즉 경매할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어 없어? 예상하죠. 그러면 자기가 돈 갚을 날에 못 갚을 형편이 돼. 도저히 못 갚을 형편이 되면 이게 자기 부동산이 뭐요? 경매 들어올 걸 기다릴 수도 있지만 빼돌릴 수 있죠. 그걸 생각하고. 자, 그럼 이제 정리합니다. 채무자 갑이 채권자 강제 집행 면하려고 빼돌리려고 친구와 짜는 거야. 친구와 짜서 친구야, 아무래도 우리 집 경매 넘어갈 것 같아. 집이라도 하나 건져놔야 될까 아이가? 그럼 니하고 매매한 것처럼 짜고 네 이름으로 등기 전원기로 차. 요거야. 요걸 말하자면 가장 매매라 해.
가장매매. 자, 우리가 아직 매매를 이제 본격적으로 안 배웠는데 봐봐. 매매는 기본적으로 매도인은 부동산 넘겨주죠. 소유권. 매수인은 뭐 줘요? 대금 줘. 근데 가장매매는 어째요? 요 사람이 진정으로 소유권 넘겨줄 생각도 없죠. 특히나 매수인은 대금을 안 주죠. 가장매수인은. 그러니까 이게 가장매매인데 가장매매는 무효다 유효다 생각해봐. 예, 무효죠. 왜? 매매는 한쪽은 소유권 넘겨 한쪽은 돈을 줘야 되는데 이거는 돈 주는 게 아니잖아. 매매를 가장했지 매매가 아니죠. 따라서 가장매매는 당사자 사이는 언제나 뭐라고? 무효다. 그럼 다른 말로 허위 표시는 당세 무효야. 허위 표시는 당세 무효죠. 그러면 용어 정리. 이 사람을 뭐라 부르냐? 가장매도인 또는요 가장양수인. 이 사람 뭐예요? 양도인. 가장매수인 또는 양수인이라고도 하는데 이번에는 그냥 가장매도 매수인으로 할게. 그리고 요거는 있으면 이제 또 헷갈리니까 이제 요번 소리는 분위기만 보고 요거는 지울게. 나중에 3월 이후에 자세히 봐도 돼. 다시 갑이 강제 집행 면하려고 그냥 말로 하면 경매 면하려고 친구와 짜고 매매한 것처럼 가장했다. 이게 가장매매죠. 그러면 요 사람이 요 사람에게 친구에게 등기 넘겨주기 전이야. 그러면 넘겨줘야 돼? 꼭 안 넘겨줘도 돼? 친구에게 등기 넘겨줘야 돼? 안 넘겨줘도 돼? 안 넘겨줘도 되죠. 가장매매가 무효잖아. 무효. 그러니까 안 넘겨줘도 된다. 이걸 이행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 없다. 이 뜻이야. 이행법. 그죠? 근데 빼돌리려면 넘겨야 되겠죠. 빼돌리려면 넘겨야 되니까 넘겼어. 등기 넘겼다. 그 말이야. 넘겨줬죠? 그럼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 등기 넘겨주면 나중에 돌려받아야 맞아? 못 돌려받는 게 맞아? 생각해봐. 자, 돌려받는 게 맞다? 못 돌려받는 게 맞다? 자, 못 돌려받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 못 돌려받는다고 생각해봐. 그럼 이 친구는 뭐예요? 돈 한 푼 안 들이고 아파트 하나 취득했는데 그래도 괜찮아? 안 되잖아.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 다시 말하면 가장매매 자체가 무효잖아. 자, 가장매매가 무효니까 매매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돌려받아야 돼? 안 돌려받아야 돼? 돌려받아야지. 당연히 돌려받아야지. 당연히 돌려받아야지. 반환 청구가 인정 뭐라고? 된다. 그래서 요 자체가 불법이 아니다. 이거는 나중에 전체 확인할게. 그러면 돌려받아야 맞아. 돌려받아야 되는데 이놈의 친구가 돈에 눈이어서 잽싸게 팔아먹었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런 사람을 제3자라 불러. 제3자라 부르는데 봐봐. 우리가 일상 용어에서는 제3자를 당사자가 아닌 사람을 전부 제3자로 하죠. 요즘 내가 술집에서 누군가 얘기하는데 옆 사람이 개인이 낑겨들어서 뭐라 하죠. 그죠?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래요? 아니 제3자가 왜 나서서 그래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근데 법에서는 제3자가 당사자를 통해서 새로 요게 제3자야. 요렇게 아무나 제3자가 아니고 요렇게 넘어가고 요렇게 넘어갔죠? 그럼 요게 당사자고 요 사람이 제3자라고 됐어? 근데 요 제3자가 만일에 선이라면 무슨 뜻이다? 예? 모르고 뭘 몰랐어? 요 사람이 가장 매매로 취득했다는 걸 몰랐어. 다른 말로 이 매매가 무효라는 걸 몰랐어. 그러면 모르고 취득했잖아. 예를 들면 매매했다. 요 사람부터 다시 샀다고 볼게. 모르고 취득했죠? 이 사람 보호해야 돼, 안 해야 돼? 보호해야 되죠? 또 이 사람이 권리를 취득 뭐라고? 한다. 그럼 이 사람이 소유권 취득해버려. 그러면 가장매매 당사자는요, 이 사람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이 소유권 권리를 취득 뭐라고? 한다. 그럼 공부할 때 들어봐봐. 이렇게 가장매매를 통해서 다시 넘겨받은 사람이 선이라면 보호가 돼서 권리 취득한다. 이게 중요해. 근데 뭐 너무나 처음에 올 때 그렇게 해. 근데 사람들은 이거보다 갑우잖아 또 이 생각한다고. 갑우 그렇게 생각해. 그럼 그래서 그럼 뭐지? 갑은 어쩌는데? 이 사람 보고 이제 집을 돌려달라 할 수는 없어. 그럼 갑은 어째야 돼? 을에게 니 왜 내 집 팔아먹었노 이거잖아. 그러니까 을에게 집값 물어내라. 이걸 법적으로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러니까 법을 처음에 공부할 때 이 줄기를 따라가는 게 맞지. 자꾸 이름을 웃잖아. 저 사람 웃잖아. 이 사람 자꾸 소설을 머릿속에 소설 쓰면 복잡해. 그 나중에 천천히 해결해. 그죠? 요게 중요하고. 갑은 웃자면 된다고? 을인데 그냥 말로 할게. 을인데 니 왜 내 집 팔아먹었노? 집값 물어내라.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이제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하는 나중에 배워. 어쨌든 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 뭐라고? 한다. 이래 놓고 시작할게. 자, 134페이지 108조.
134페이지 108조 1항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 의사표시는 뭐라고? 무효. 무효. 그리고 전항의 의사표시 무효는 누구에게? 선의의 제3자에게는 행할 수 없죠. 자, 의로 내려갑니다. 통정 허위 표시란 상대방과 통정함으로써 하는 지인이 아닌 허위 의사표시를 말하고요. 이런 허위 표시를 요소라는 법률을 가르쳐 줄 것이고 가장행위라고 불러. 허위 표시를 다른 말로 뭐라 부른다? 가장행위. 가장행위. 오른쪽 페이지 갑니다. 이게 전형적인 예라. 예를 들어 채권자의 강제 집행을 면탈하기 위해서 친구와 짜고 진정한 의사 없이 소유권만 이전해 두는 경우야. 채권자의 강제집행 면탈하기 위해서 친구와 짜고 진정한 의사 없이 소유권만 이전해 둬요. 요건은 아까하고 똑같고 하나만 틀려. 그래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고 의사바 표시가 불일치해야 되고 표의자가 의사표시 알고 있어야 되죠. 상대방과 통이 그것만 줄 거 봐. 통정이 다른 말로 뭐라고? 합의다. 짜고 하는 거야. 통정이 합의. 짜고 하는 게 통정이야. 그리고 왜 그랬는지 허위 표시라는 이유나 동기를 묻지 않죠. 효과 갑니다. 당사자의 기억력. 자, 줄 것이고 당사자 사이는 언제나 무효. 통정의 표시는 당사자 사이는 언제나 무효. 따라서 오른쪽에 아직 이행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 없다. 적게 이행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뭐라고? 없다. 없어. 그 다음에 허위 표시는 불법은 아니면 전체 봐도 되고 따라서 디귿 체크하고 디귿 이미 급부한 것은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주기 전이면 줄 필요 없는데 이미 줬을 때는 반환 청구할 수 뭐? 있다. 그런데 이번에 제3자 효력 갑니다. 기억 다시 한번 체크해. 허위 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죠. 선의에 줄 거 놓고 다시 한번 봐봐. 이게 무슨 뜻이다? 갑이 가장 매매를 해서 이전 등기했는데 가장 매수로부터 다시 취득한 사람이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병은 누구라면? 선이라면 모르고 취득했다면 이 사람이 보호가 된다. 그 설명이 니은에 나와. 니은 한번 볼게. 예를 들어 갑과 을이 가장 매매를 해서 갑의 부동산을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했죠. 그런 사정을 뭐라고 돼 있어? 알지 못한 선의 병이잖아. 알지 못한 선의 병이 을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해서 고리를 취득했다면 갑은 허위 표시 무효를 근거로 병에게 반환 청구할 수 뭐요? 없게 된다. 병이 소유권 취득하죠. 다만 그러니까 허위 표시 이전에 법률 관계를 맺은 자나 포괄 승계는 제3자가 될 수 없다고 그랬죠. 일단 한번 줄부터 꺼봐. 허위 표시 이전에 법률 관계를 맺은 자 줄 것이고 이전이라는 말을 동그라미 치든지 체크해. 이전이란 말을 따로 체크해. 그 다음에 옆에 포괄 승계인 체크하시고 이 두 가지는 제3자가 될 수 없어요. 자, 그래놓고 잠깐만 쳐다봐. 자, 이게 가장매매로부터 봐봐. 새로운 이해관계라는 말이 뭐야? 새로운이라는 게 뒤에 와야 되죠. 그럼 예를 들면 가장매매를 우짠다. 11월 1일 날 했고요. 요 매매를 12월 1일 날 했다면 요 가장 매매를 통해서 요 사람이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었죠. 혹시 이해가 돼? 새로운이란 말이 뭐야? 새로운. 지금 새로운 새로운 거지. 올라가는 거는 새로운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11월 1일 날 가장 매매했는데 12월 2일 날 매수해서 선의자는 보호가 되죠. 자, 그러면 잠깐 쳐다봐. 갑이 을에게 그림이 똑같이 옮긴 거야. 가장 매매를 했는데 11월 1일 날 가장 매매했어. 그런데 요 가장 매매 부동산의 병이 가압류나 가처분을까 가압류를 하나 갖고 있는데 요 부동산에 10월 1일자로 가압류를 갖고 있어. 그러면 요게 이제 가장 매매 여기 10월 1일자로 가입자. 그럼 요 사람이 선이라면 당연히 선이겠지. 그 전이니까. 이 사람은 보호되는 제3자에 속한다 속한 이걸 물어보려고. 이거는 보호되는 제3자이다 아니다. 다시 금방 아까 뭐라 그랬어? 보호되는 제3자가 어찌 된다고? 새로운 이해관계라 했잖아. 그럼 이 사람은 새로운 이해관계야? 아니잖아. 시간적으로 먼저 돼 있잖아. 새롭다면 시간적으로 뒤에 와야 되는 거잖아. 이거는 시간적으로 먼저 있잖아. 이거는 제3자 이다 아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디귿에 뭐라고 줄 것다고? 허위 표시 뭐라고? 허위 표시 뭐라고? 이전에
이전에 법률관계를 맺은 자는 제3자 이다? 아니다. 그 다음에 여기 봐요. 우리가요, 여기 봐봐. 갑이라는 사람이 앞으로 이렇게 그리면 뭐라고? 건물이야. 주택을 포함한 건물. 아파트도 이래 그릴 거야. 아파트를 따로 그릴 수 없잖아. 이렇게 그리면 뭐라고? 토지. 앞으로 이런 그림을 그리면 뭐야? 임야. 산이잖아, 산. 앞으로 이런 그림을 그리면 뭐다? 자동차. 바퀴 있잖아, 바퀴. 이렇게 그리면 뭐다? 냉장고. 자, 텔레비전. 뭐 저런 거 하지 말고 그렇다 좀 해줘. 그 요거는 뭐고? 부동산. 요쪽은 뭐요? 동산을 그렸잖아. 그죠? 됐어? 그 이제 오늘은 부동산만 볼게.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 이분이 돌아가셨으면 이 사람을 뭐라 그래? 돌아가신 분을 뭐라 하냐면요, 피상속이나 불러. 돌아가신 분이 뭐라고? 피상속인. 살아서 상속받는 사람을 뭐라 그래? 다시 돌아가신 분이 뭐고? 요 용어 알아두셔야 돼. 돌아가신 분이 피상속인. 살아서 상속받는 사람은 상속인데,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상속 나오면 단독 상속이라는 전제를 해. 단독. 왜 그러냐면 아니면 상속분이 계산돼서 복잡한 문제가 생겨. 여러분 대부분 다 아시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간단히 하나만 할게. 자, 부부가 있는데 남편, 아내, 자식이 2명이야. 예를 들어서 근데 요 큰 딸은요 시집 갔어. 따로 살고 여기 막내 아들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이렇게 살고 있다가 누가 먼저 죽어? 남편. 죽었죠. 그러면 이 아내가 상속분이 얼마야? 그 1.5. 자식은 결혼했든 안 했든 아들이든 딸이든 1. 이분이 90에 돌아가셨어. 큰 딸이 70이야. 그래도 1이야. 그럼 봐봐. 계산하기 좋게 이분이 3억 5천의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셨다면 와이프가 얼마? 1억 5천. 자식이 1. 자, 여자분들 빨리 머릿속에 친정껏 계산해. 계산 끝났어? 없어? 받을 거 없잖아.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상속분이 계산이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 나오면 뭐라고 나와본다고? 단독이라 나와봐. 그래 이런 거 없애보잖아. 그 뭐 상속분 이런 걸 계산하는 걸 문제를 없애보잖아. 됐죠? 그럼 이 사람은 뭘 상속받아? 집도 땅도 임야도 넘겨받죠. 재산 또는 권리도 넘겨받죠. 또 뭐도 넘겨받아? 빚이 있으면 빚도 따나 안 따나? 따잖아. 채무도 따죠. 그럼 이런 걸 뭐냐면 포괄승계라 그래. 이런 걸 뭘 한다고? 포괄승계. 그래서 포괄승계는 재산 권리뿐만 아니라 채의무도 다 넘겨받는 게 한꺼번에 넘겨받는 이게 포괄채무예요. 포괄승계. 그럼 포괄승계 나오면 앞으로 뭐라고 생각하라? 상속. 다시 포괄승계 생각하면 뭐라고? 상속. 이번엔 봐봐. 갑이라는 사람이 집도 있고 땅도 있고 임야도 있는데 그 중에 집을 팔았어. 집 팔아서 이전 등기했다고 볼게. 그죠? 그러면요. 봐봐. 그러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여러 개의 재산 중에서 집을 딱 샀죠. 개개 한 개를 딱 샀잖아. 개개의 권리를 샀죠. 이런 걸 말한다고? 특정승계. 이걸 말한다고? 특정승계. 요거는 매매가 대표적이다. 요 용어 정리할 테니까 밑에 박스 봐봐. 박스에 1번에 특정승계 찾았어. 제일 밑에 네모 박스. 개개의 권리 줄 거. 개개의 권리만 줄 거. 개개의 권리가 개개의 취득원에 의해서 취득된 거란다. 매매교환 임대차 줄 것이고 매매교환 임대차 말점에서 증여 매매교환 증여 여기 특정승계 대표적이고 자 포괄승계 들어갑니다. 하나의 취득원에서 다수의 권리 줄 거. 아까는 개개의 권리가 넘어오는 거고 이번엔 뭐가 넘어와? 다수의 권리가 넘어가잖아. 일괄적으로 취득하는 거죠. 밑에 상속 하나만 칠게.
체크했어? 그래서 이제 특정 승계는 뭐가 넘어오는 거고 개개의 권리가 넘어오고 뭐가 있다? 매매교환 증여가 다 특정 승계야. 포괄 승계는 뭐가 넘어온다? 다수의 권리가 넘어오잖아. 다수의 권리가 한꺼번에 넘어오잖아. 일괄적으로. 이걸 뭐를 생각하라? 상수. 뭐라고? 상수. 자, 그러면 하나만 잠깐 쳐다봐. 자, 그림을 살짝 옮길게. 요 그림을 살짝 옮길게. 갑이 강제 집행 면하려고 친구와 짜고 가장 매매를 해서 등기 넘겨줬어. 그런데 이 친구가 갑자기 사망을 해버렸어. 사망. 그럼 이 친구의 상속인이 하나라고 보고 상속인이 선이야. 그 말은 자기 아버지가 아버지 친구 부동산을 가장 매매로 취득했다는 걸 모르고 있어. 그러면 이 친구가요, 이 상속인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다른 말로 제3자로서 보호가 된다, 안 된다. 이걸 말하는 거야. 자,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예? 한다, 못한다. 못하잖아. 왜? 포괄 승계인이 제3자가 될 수는 없잖아.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은 무슨 관계라고? 이꼬르 관계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 아니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요? 제3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동그라미 디귿 다시 올라가. 동그라미 디귿 다시 올라가. 뭐라고? 허위 표시 이전의 법률 관계 맺은 사하고 누구하고? 포괄 승계인. 포괄 승계인 다른 말로 바꾸면 상속인. 요거는 제3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상속인이 제3자가 될 수는 없다까지 볼게. 됐죠? 여기까지가 108조야. 의문 있으면 빨리 물어. 조금 쉬었다가 차고 들어갈게요. 잘 마시겠습니다.